22년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집값 선행지표 서울 경매시장 봄바람 분다. 낙찰가율 6개월 만에 급반등, 재개발 노후 빌라 단독 주택 인기, 입주권 나오는 도로도 매력,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회 효과, 목동 삼성동 등 투자자 몰려 감정가 웃도는 고가 낙찰 속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매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재개발 구역 내 노후 빌라와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 거래 허가 등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서울 삼성동,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3일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5%로 지난 3월보다 8.8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이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반등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반전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 낙찰가율은 작년 8월 117%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하다 7개월째 지난달 102.6%를 나타내며 다시 100%대를 회복했다.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반등을 이끌고 있다. 26일에는 감정가의 7,264%에 낙찰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후주택 건물 면적이 23제곱미터인 게 대표적이다. 토지 없이 건물만 경매 대상이던 이 건물의 감정가는 640만원의 72배인 4억 6,400만원에 매각됐다. 이런 거를 깡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되네요. 재건축 아파트도 경매시장에서 응찰자들을 끌어모이는 투자처다. 특히 서울 삼성동, 목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매매에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거용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반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거래를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대신 대출은 15억 이상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5년간 진척 없던 여의도 재건축 물고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 시범 아파트 60층으로 오세훈표 재건축 건물살 40에서 50년 된 노후 아파트 밀집 47년 된 한양 용적률 600%로 하반기 지구단위 계획 나와 매물 없이 호가만 올라. 이 시범 아파트 저도 이거 되게 알아보고 다녀보고 했었는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힘입어 꽉 막혀있던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물꼬가 트였다. 시범과 한양의 장비계획이 마련되면서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되는 지구단위 계획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가장 오래된 여의도 시범이 선두주자로 나서 60층 높이 초고층 재건축에 나서면서 40에서 50년 노후 단지가 밀집한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범 한양 아파트 50에서 60층 초고층 스카이라인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말하는 신통기획 초안에는 여의도 시범은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여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지상 13층 1584가구 규모의 용적률은 172%다. 지상 최고 60층 2000에서 2400여 가구로 조성하는데 이 중 한강변 단지는 조망권을 고려해 최고 20에서 30층
까지 짓는 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한강변 인근 수변공원과 문화시설 등 공공기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종의 기부 체납을 하는 거네요. 저희 부모님, 저희 땅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들 단체가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에 나서려면 정비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되는 지구 단위 계획도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과 한양 정비 계획 마련과 동시에 이들 지역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은 2018년 당시 박원순 시장의 통개발 구상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보류되었다. 이후 작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개발의 큰 틀이 제시하되 단지별로 재건축의 길이 열어주기로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재건축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여의도 일대 아파트 매매가 거의 없는 가운데 호가는 오르고 있다. 호가만 오르고 있네. 다음은 경제금융 주식. 6, 7월도 빅스텝 예고한 파월 0.75%포인트 인상은 고려 안해. 인플레 잡기 나선 페드 물가 상승 매우 주의하며 언급. 경기 하강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일가에서 매파색 짙어질 것. 빠른 긴축 사이클 이제 막 시작. 금리 인상 계속되면 침체 유발. 미국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고용시장은 더 탄탄해졌다. 페드 4일 현지 시간이 끝난 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내린 평가다. 페드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올리는 빅스텝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정도는 아니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일가에서는 시장이 흐를수록 페드가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자이언트 스텝 필요 없다. 페드는 이날 FOMC가 끝난 뒤에 발표한 결정문에서 빅스텝 배경을 소개했다. 페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고용 증가가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봉쇄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물가 상승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봉쇄령이 공급망 물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결정문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미국인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인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빅스텝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FOMC 위원들 사이에서 6월과 7월 두 차례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전 위원이 전부 50bp의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75b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페드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일가에서는 페드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가 전문가는 앞으로 페드의 매파 본색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긴축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긴축이 이제 막 시작됐고 지금 경제 상황은 비정상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탄탄하지만 연착륙할 가능성은 33%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긴축 조치보다 더 큰 위험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장이라고 덧붙였다.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드렐리 하루 만에 빅스텝 3회 공포로 글로벌 증시 휘청. 똑같은 발언에 뒤바뀐 해석. 자이언트 스텝 배제 환호하다 3연속 빅스텝 우려 다시 불거져. 미국 국채금리, 미국 기술주 급락. 스태그플레이션 전망 확산되며 글로벌 투자심리 급격 위축. 코스피 시총 상위주 동반 하락. 홍콩 항생지수도 3.8% 급락. 여기서 전문가들의 내용 인용을 하면은 김한진 박사 3%에서 김한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FOMC 이후에도 9월까지는 딱히 환율이 달러가 강세, 달러가 약세될 그럴 요인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익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월 6일 날에 발표한 FOMC 회의 이후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1,2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국내 증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등을 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양증권의 이선엽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 만에 나스닥 지수가 4.9%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연준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트랜지터리를 해가지고 일시적이라고,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약간 지속적으로 계속되니까 시장에서 페드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페드에서 0.5%포인트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임스 블러드, 약간 매파적인 사람이죠. 제임스 블러드가 0.75%포인트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수, 어저께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의미 있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고용지수와 임금 상승률. 고용지수와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상승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이게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게 크게 8.5% 이상, 8.5%포인트보다 의미 있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을 믿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유의미하게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 5월 FOMC 이후 한국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50bp를 올리는 빅스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6일 코스피 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한 2645점 오르게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823억 원어치 내놨다. 기관 투자자도 3,01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시장이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는 7,624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 1.83%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성장주의 낙폭이 컸다. 네이버는 3.55% 하락한 27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다. 저희 첫째, 둘째한테 네이버 둘 다 사줬는데, 네이버가 역사적 저점이네요. 52주 신저가 경신. 미국 안도 랠리 하루 만에 끝나. 뉴욕 증시에 앞서 5일 마감한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전날 FOMC 이후 안도 랠리를 펼친 지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뒤 고꾸라졌다. 이날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3.56% 떨어진 4,146.87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 하락률은 2020년 이후 최대였다. 채권 시장에도 불안감이 퍼졌다. 채권 매도세가 커지자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2년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대비 12bp 상승한 3.05%로 장을 마쳤다. 한때 16bp 이상 오르면 3.1%를 찍기도 했다. 앞으로 두 번 회의에서 50bp씩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금융 환경은 약간 더 긴축적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시장과 경제에 가져올 역풍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 종합면 중국 제조업 경기 12년 만에 최악, 봉쇄 쇼크 4월 제조업 PMI 47.4 기록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아 베이징시 확진자 크게 늘어 외국 외식 금지 임시병원 마련 등 노동절 연휴 앞두고 방역 강화 상하이를 고립시켰던 코로나19 확산의 베이징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절 연휴 4월 30일에서 5월 4일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베이징시는 고강도 방역에 들어갔다. 봉쇄의 우려로 4월 중국 제조업 경기는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나빴다. 제조업 경기 26개월 만에 최악.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중국 제조업 경기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7.4를 기록했다. 35.7을 기록했던 코로나19 유행 초기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다. 중국이 올해 5.5%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NBC는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한 금리 인하와 현금 유동성 확대가 어떤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별로 없네. 물가와의 전쟁, 경기 후퇴부를 수도 10년간 못 본 변동성장 온다. 비관론 쏟아진 밀컨 컨퍼런스. 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커져 몇 달간 무척 힘든 시기 될 것. 증시 거품 꺼지지만 반응 과해.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아닌 AI, 바이오 등 유망 종목 투자를. 나스닥 100 같은 지수는 제가 가지고 있네. 안타깝네요. 2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2년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 힐튼 호텔 행사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사회자는 공식 세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패널들에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냐고 돌직구를 질문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패널들의 질문단은 하나를 보여줬다. 경기 침체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이 원하는 연착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오자 행사장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낙관론이 지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행사에선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행사장을 억눌렀다. 이날 각종 세션에서 끝나지 않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셧다운 정책 등이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대표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10년 만의 위기라는 평가를 했다. 그는 시장 트레이더들은 10년만간 볼 수 없었던 변동성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증시에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한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보통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과 채권이 함께 떨어질 정도로 시장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반도체 부족에 물류 대란이 겹치며 지난해까지 꿈틀댔던 물가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가 겹치면서 불붙었다. 페드는 빅스텝 한 번에 0.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뭐 좋을 게 없네. 10년 순풍 증시의 역풍 불수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암울한 전망이 쏟아졌다. S&P 500 지수는 연초 이후 이날까지 13.4%, 나스닥 지수는 20.8% 하락했다. 앤서니 요셀로프 데이비스 컴퍼니 CIO는 10년 넘게 주식시장에 순풍이 불었다며 앞으로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로 꼽히던 1973년 초부터 81년까지 니프티 피프티,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미국 S&P 500 구성 종목 중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550개 종목 중 90%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통계를 내밀었다.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는 올해로 25회째 맞은 세계적인 경제, 경영 관련 행사다. 정크본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의 제왕에서 자산 사업가로 변신한 밀컨 회장의 밀컨 연구소가 주최한다. 매년 일가의 건물들과 미국 정부 고위 공직자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